안녕하세요. 플레인즈의 주기표입니다. 에버솔로의 신제품인 T8 네트워크 트랜스포터와 G10 DAC가 사실상 공식적으로 출시를 했습니다. 테스트를 좀 더 진득하게 좀 더 해보고 다시 한번 이 제품에 대해서 평가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T8은 DAC가 내장되지 않은 순수 네트워크 플레이어고요. G10은 순수 네트워크 플레이어 기능이 빠진 순수 DAC입니다. 이 두 가지를 같이 매칭을 해서 사용을 해야만 정상적으로 작동이 이루어집니다. T8의 경우에는 다른 DAC, 타사의 DAC와도 연결이 가능하고 앰프에 내장되어 있는 DAC부에 연결해서 사용하셔도 되기는 하겠죠. 과거에 이런 네트워크 플레이어가 굉장히 다양한 기능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디스플레이가 화려한 네트워크 플레이어가 처음 나오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솔직히 그때는 저는 그런 제품들을 그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는 않았습니다. 기능이 엄청나게 많고 그러는데 전원부가 하나였어요. 지금 이 제품을 한번 볼까요? 지금 이 제품 보면 이게 이제 전원부예요. 쉴딩 처리가 되어 있는 전원부가 1개, 2개, 3개 이렇게 있죠. 여기에도 뭐가 네모나게 쉴딩 처리가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요거는 헤드폰 앰프입니다. 어쨌든 이제 초저 노이즈의 고급 트로달 트랜스가 3개로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고 그 옆으로 콘덴서가 이렇게 또 가지런히 이렇게 놓여져 있죠. 이 제품은 순수 DAC이기 때문에 네트워크 플레이 기능은 없으면서도 전원부를 무려 3개나 분리를 해놓은 거예요. 기능이 많아지면 전원부를 따로따로 분리를 하는 게 고급 하이파이 제품의 사실상 거의 기본입니다. 기본 상식이죠. 스테레오 제품이기 때문에 지금 풀 밸런스드 방식으로 작동을 하면서 똑같은 회로 구성이 가운데로 딱 나누면은 좌우 채널을 완전히 모노롤로 분리를 해놨죠. 이렇게 해야 동일한 부품을 사용하면서도 뭐 채널 분리도라든지 다이내믹 레인지 특성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더 향상이 되는 겁니다. 일단 이 제품 과거에는 없었던 방식으로 DAC부도 설계가 되었죠. 듀얼 모노 방식으로 설계된 거야. 좀 고급 제품들은 그렇게 다 설계를 할 수가 있는데 DHB 각 채널별로 2개씩 총 DHB 4개가 들어갔습니다. 컨버팅 기능 자체는 AKM사의 플래그십 DH칩인 AK4499가 담당을 하고 있고요. 4191 칩셋 같은 경우에는 메인 DH칩인 4499보다 앞단에서 예컨대 이제 노이즈를 줄여준다든지 아니면 뭐 샘플링 레이트 그런 거 같은 거를 뭐 확인을 해서 처리를 해준다든지 지터 처리를 해준다든지 디지털 필터 역할을 처리를 해준다든지 메인 칩셋의 신호를 넘겨주기 이전에 가장 최적화된 상태로 신호를 넘겨주기 위한 그런 역할을 해줌으로 해서 훨씬 더 고해상력과 고광대역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리고 저노이즈 처리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설계법이 적용이 됐다. 중앙에 보시면 이게 금빛으로 빛나는 부품이 있어요. 박스처럼 보이는 이게 이제 고급 OCXO 온도 보정 크리스털 오실레이터라고 하는 그 고급 클럭입니다. 과거에는 DAC를 파워앰프에 직결을 해서 DAC를 프리앰프로 활용을 하게 되면요 소리가 확실히 가벼워졌어요. 요즘 제품들은 이 볼륨부라든지 아날로그 회로 부분이라든지 풀 밸런스드 방식으로 제작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프리앰프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서 이제는 프리앰프로 활용하는 것도 권장을 해도 될 만한 정도가 되었다. 근데 이제 프리앰프로 테스트를 해보려면 파워앰프하고 직결을 해야 되잖아요. 이번에 해봤습니다. 이번에 파워앰프를 한 2가지 정도 매칭을 해봤는데 프리앰프 성능도 꽤 준수합니다. 믿고 사용해도 될 정도로. 물론 이제 기본 성향 자체가 워낙 소리를 청명하게 내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약간 소리의 이제 밀도라든지 중량감이라든지 소리의 톤 자체를 너무 높이기보다는 좀 떨어뜨려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부분은 어딘가 다른 장비에서 좀 챙길 필요가 있다. 하다못해 이제 케이블이라도 좀 약간 사운드의 밀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챙긴다든지 그런 게 필요하긴 합니다만은 제품 자체의 음질과 성능을 봤을 때는 프리앰프 성능도 이제는 믿고 쓸만하다. 이거는 이제 취향의 차이지 프리앰프로서의 음질 자체가 떨어진다고 평가할 필요는 없다. 그런 정도 단계가 된 거예요. 그 아날로그를 보면은 풀 밸런스드 방식의 프리앰프 설계가 들어갔고요. 그리고 볼륨 컨트롤 부분 같은 경우에도 R2R 방식의 볼륨 컨트롤부를 설계를 해 넣었습니다. 그래서 볼륨 조절을 했을 때 조금 더 에너지가 보완이 되는 그 외에도 이제 DAC라는 제품 자체가 일반적인 네트워크 플레이어하고는 다르게 기능적인 면은 별로 없죠. 다만 이제 최신 블루투스 기능은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루투스 관련된 그 퀄컴사의 블루투스 칩셋 같은 경우도 현존 최고급, 최신 블루투스 칩셋을 탑재를 하고 있어서 이 정도 제품을 갖춰놓고 블루투스를 사용을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만은 유튜브 같은 경우는 블루투스로 재생을 했을 때가 가장 편하잖아요. DLNA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을 잘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블루투스로만 재생을 해도 음질이 굉장히 출중합니다. 이게 블루투스인지 유선인지 무선인지 구분이 좀 어려울 정도로. 그리고 헤드폰 앰프가 탑재가 되어 있죠. 까맣게 박스가 이렇게 있어요. 헤드폰 앰프부입니다. 헤드폰 앰프 칩이라든지 헤드폰 앰프부 설계도 중요하겠습니다만은 헤드폰 앰프가에서 음질이 좋아지기 위해서는 헤드폰 앰프 성능만 좋아서 되는 게 아니고요. DAC 성능도 좋아야 된다고요. DAC 성능. 지금 이 제품은 DAC 성능은 압도적인 제품이죠. 제가 느끼기로는 이 에버솔로 G10 DAC 같은 경우는 입자감이 매우 좋아요. 입자감이 좋으려면 기본적으로 해상력도 좋아야 되고 거기에 촉감과 질감도 좋기 때문에 표현력도 좋기 때문에 입자감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비슷한 방식으로 설계되었던 다른 제품들도 저는 사용을 해봤습니다. 엄청나게 스펙타클하고 눈부신 사운드를 내줘요. 근데 조금 부담스러워요. 그거는 입자감이 곱다라고 말할 수는 없죠. 좀 자극적이니까. 그런데 이 G10 DAC 같은 경우에는 어마어마하게 눈부시고 어마어마하게 스펙타클을 하는 느낌까지도 구현이 가능해요. 근데 소리의 촉감 자체는 입자감이 고운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마음에 들어요. 과도하게 자극적이진 않아요. 당연히 T8과 매칭해서 쓰시면 좋습니다. T8하고 매칭해서 쓰시면은 신세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거의 현미경이에요. 현미경. T8만 바꾸고 나서 신세계냐? 저한테 따지시면 안 돼요. DAC까지 같이 쓰셔야 됩니다. DAC 영향이 더 큽니다. 취향에 따라서, 매칭에 따라서, 몇 가지 조건에 따라서 그 느낌이 장점으로 느껴질 수도 있고 약간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겠죠. 경우에 따라서는 DAC는 에버솔로 G10을 사용을 하되 좀 더 저렴하게 매칭하고 싶으시면은 뭐 저 윈오디오 같은 거를 윈오디오 뭐 윈울트라 이런 거를 매칭하셔도 뭐 안 될 건 없는 거고요. 옛날 제품이기 때문에 비교를 해보자면은 1000만원 초반대에서 오디오적인 쾌감이 최고로 좋은 DAC가 코드의 데이브였습니다. 제 느낌으로는 소리의 세기, 소리의 강도, 소리의 임팩트 이런 거는 코드 데이브가 좋은데 소리의 해상력이나 분해력 이런 느낌은 코드 데이브에 밀리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작년 중순쯤에 DSC 미니 DAC라는 제품을 추천을 했었습니다. 그 정도 돼야 타사 대비 음악성이 느껴져요. 뭔가 개성적이고 차별된 음악성이 느껴져요. 근데 그 제품 정가가 얼마인지 아세요? 700만 원대예요. 800만 원짜리 제품입니다. 아직도 저는 그 제품 정말 잘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유명 브랜드의 저력이 있다라고 생각은 합니다만은 가성비 면에서는 게임이 안 되죠. 제가 근 한 15년에서 20년 가까이 됐을 거예요. 제가 개인 블로그에 그런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DAC 제품 같은 경우에는 대만이나 중국의 IT 기기 제작사라든지 컴퓨터 관련 제작 관련 그런 업종에 있는 제작사들이 이 시장은 거의 대부분 먹을 것이다. 그게 현실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뭐 그거를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이게 객관적으로 봤을 때 더 좋은 부품을 사용을 해서 더 만듦새도 우수하고 분명히 좋은 품질의 좋은 음질을 내고 있는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소비할 수 있다라면,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소비자 입장에서 그거를 부정적으로 생각할 이유가 없죠. 그런 경향에 대해서 가장 최근에 가장 돋보이는, 가장 대표적으로 그런 활동이 돋보이는 브랜드와 그런 제품이 바로 에버솔로의 최근 신제품들입니다. 앰프 내장 DAC. 예컨대 앰프의 가격이 2천만 원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요즘 비싼 인티앰프는 2천만 원 넘어가는 인티앰프도 있어요. 내 앰프가 2천만 원짜리라고 해서 그 내장 DAC도 2천만 원짜리 정도 수준의 DAC일 거라고 기대하시고 그렇게 믿으시는 분들도 의외로 계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DAC를 설계해 넣는 데 있어서 기본 회로 구조만 맞춰가지고 회로 설계를 하면 손바닥 절반 정도만 하더라도 DAC 기능이 구현이 가능은 합니다. 그러면서 인티앰프가 사용하고 있는 전원부라든지 아날로그부라든지 이런 것들은 같이 공유를 하면서 최소한의 DA 컨버팅 역할만 수행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앰프 내부에 내장 DAC가 들어가 있다라고 해서 그럼 DAC는 따로 필요 없겠네요. 그러면 순수 네트워크 플레이어만 있으면 되겠네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나 말씀하시는 분들이 과거에 비해서 많이 늘었어요. 이번에 이제 이 T8이라는 제품과 G10 DAC 두 가지 제품이 같이 출시를 했단 말이에요. 이 DAC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보다 관심을 갖는 분보다 T8 트랜스포트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월등히 더 많은 것 같더라고요.
음질을 해결하는 부분, 결과적으로 디지털 소스를 아날로그로 이렇게 컨버팅을 해주는 작업을 수행하는 제품은 DAC인데 순수 기능적인 부분을 책임지는 네트워크 플레이어만 관심을 더 가지실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최근에 오디오에 입문하시는 분들께서 이런 기능적인 부분들이 좀 다양하고 가지고 노는 재미가 있을 수가 있고, 옵션 조절을 통한 뭔가 디테일한 부분들, 앞에 디스플레이도 달려있고 터치도 가능하고 인앱 구조로 활용할 수 있는, 애플 뮤직이 인앱으로 이렇게 인앱 자체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네이티브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는 흔치 않은 제품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라도 이 T8이라는 제품에, 에버솔로 제품에 더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계시고요. 결과적으로는 이 기능적인 부분이라는 게 음질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특별히 주는 요소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욕먹을 이야기는 웬만하면 안 하는 게 좋은데, 그래도 제가 조금 용기를 내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음질에 대한 영향력이 어느 정도냐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사실상 DAC가 포함이 안 되어 있는 네트워크 플레이어가 위에 있는 제품이 3이고 아래에 있는 DAC 제품이 7입니다. 7. T8 잘 나온 제품이에요. 가격도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다지 비싸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T8을 바꾸면, T8을 선택을 하시면은 DAC를 안 바꾼 상태에서 소리가 더 깨끗해지기는 해요. 최신 제품이기 때문에 확실히 향상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소프트웨어적으로 뭔가가 바뀌었다라고 해서 음질이 크게 바뀔 요소는 아니라 이거예요. 플레이어보다 더 중요한 게 DAC입니다. DAC. 음질에 월등히 더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거는 플레이어가 아니고 DAC예요. DAC. DAC가 포함이 되지 않은 네트워크, 순수 네트워크 플레이어를 사용한다는 것은 훌륭한 성능의 DAC를 이미 소장을 하고 있다, 보유하고 있다라는 게 전제되어 있을 때에 DAC가 포함되지 않은 순수 네트워크 플레이어를 추천을 하는 겁니다. 그 한창 각 오디오 제작사에서 DAC를 여러 종류를 제작을 해서 출시를 하고, 이렇게 DAC계의 춘추 전국 시대가 있었습니다. 앰프 제작사라면 거의 대부분 DAC를 따로 제작을 해서 이렇게 내놓을 정도로 DAC 종류가 많았었던 그런 춘추 전국 시대가 있었습니다. PC파이의 시대였던 것이죠. 컴퓨터를 소스기기로 쓰든 노트북을 소스기기로 쓰든 뭐 라즈베리 파이 이런 걸로 뭐 서버 구축을 해가지고 뭐 플레이 환경을 PC파이 환경을 만들든, 어찌됐든 DAC가 필수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DAC 춘추 전국 시대라고 볼 수 있었겠죠. 그래서 그때는 무조건 DAC가 중요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파일이나 스트리밍 재생을 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고급 DAC 하나 가지고 싶어하는 게 로망이었었던 거죠. 제 개인적인 오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제 개인적인 착각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최근 들어서는 희한하게 DAC는 그냥 앰프 내장 DAC를 사용을 하고 플레이어에 더 투자를 하는, 플레이어에 더 집착을 하는 그런 비율이 과거에 비해서는 좀 많이 높아졌다. 모든 분들이 다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과거의 PC파이 시대 때 같았으면은 음질 자체는 DAC가 결정한다라는 게 상식이었어요. 그래서 DAC가 얼마만큼 전원부 설계가 잘 되어 있느냐, DA 칩이 뭐가 들어가 있느냐, 아날로그부 설계는 얼마만큼 잘 되어 있느냐, 스펙은 얼마만큼 되어 있느냐, 그런 식으로 많이 따졌었거든요. 과거에 가성비가 떨어지게 부품은 그다지 많이 쓰지도 않고 내부는 텅텅 비어 있으면서 그냥 브랜드 명성으로만 비싸게 판매하던 DAC는 이제 1000만원 미만에서는 설 자리가 없을 겁니다. 이런 정도의 가성비 위주의 브랜드에서 이런 컨셉의 DAC들이 계속 나올 거예요. 100만원 미만의 DAC만 전문적으로 제작해왔던 업체들보다는 에버솔러가 좀 더 나았기는 나은 것 같습니다. 확실히 더 나은 것 같아요. 굉장히 고급스러워요. T8이 가지고 있는 그 편의성이라든지 최적화, 안정성 같은 것도 이제는 인정할 만해요. 당분간은 뭔가 획기적인 제품이 다시 나오지 않는 이상은 1000만원 미만에서 2만원 제품 구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만약에 네트워크 플레이어까지 세트로 구매하시기를, 세트로 구축을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은 T8이라든지 아니면은 오랜더 매칭도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